안녕하세요. 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찬입니다. 어떻게 좋은 시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오늘 피렌체에 왔습니다. 드디어 1년 4개월 만에 왔네요. 1박 2일로 박물관하고 성당하고 또 궁전하고 아르노 강변을 끼고 또 미켈란젤로 언덕하고 날씨까지 이렇게 한부조해줘서 참 좋습니다. 이 많은 곳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5편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피렌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렌체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에요. 두오모 성당,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성당이 있고 맞은편에 팔각형의 세리당이 있고 또 성당 옆에 멋진 종탑이 있고, 이 성당 만들 때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당 안에 못 들어갔어요. 피사에 가봐도 성당, 세례당, 종탑이 있듯이 정면 쪽에 파치아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피사드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모 마리아가 정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분들이 모셔져 있고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다 라고 해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리,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다. 피오리 영어의 플라워이거든요. 외관이 참 대리석으로 붉은색, 녹색, 하얀색이 참 아름다운데요. 까라라 델 비앙코, 프라토 지역의 녹색, 프라토 베르데, 그리고 이 붉은색의 대리석은 시에나 로사, 시에나와 몬순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붉은색의 대리석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색깔의 의미도 있습니다. 종교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얀색은 페데, 믿음이죠. 요 녹색은 스페란사, 희망입니다. 소망이죠. 이 붉은색은 까리따, 바게라는 표현으로도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1296년도에 원래 이 자리에 요거 반만한 산타 레파라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다는데요. 21개의 길드, 상공인들의 활약으로 너도 나도 이 피렌체로 몰리기 시작하죠. 먹고 살만한 도시니까 인구가 20만을 훌쩍 넘게 되었대요. 반만한 산타 레파라타 성당 가지고는 더군다나 영원한 숙적이었던 시에나도 이 대성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있었던 산타 레파라타라고 하는 요 지도 금방 보여드릴 건데요. 요 붉은색의 띠가 바로 원래 있었던 산타 레파라타. 1296년도에 설계했을 때는 요 검은빛의 요만큼의, 마지막으로는 프란치스코 따렌띠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큼 크게 마지막으로 설계를 합니다. 1436년 코폴라가 필리포 브렐리스키에 의해서 완공되면서 이 성당이 완공되던 해 1436년 3월 25일, 그때 당시 교황은 바로 에우제니오 4세 이 교황이었는데요. 이 교황은 축성과 함께 이날을 피렌체의 신년 첫일로, 까포단루, 새해 첫날로 정하게 되죠. 이 성당 만들 때 한참 그 페스트가,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실 공사가 약 50년 정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이 무섭게 들어온 전염병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피렌체의 절반의 인구를 잃게 되었죠. 지금 여기 두오모 성당 앞에서 지금 흑사병 환자를 돌보는 장면과 들것에 실어 이동하는 장면이 보이네요. 이 페스트가 결국 1400년대 초반에 신본주의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페스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출발을 보게 되었던 거죠. 외벽의 화려한 대리석에 비해서 내부는 좀 초라하지만은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여행객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조르조 바사리와 페데리코 까리라고 불리우는 1572년도에서 1579년도에 작업을 했는데요.
이 박공기를 엎혀놓은 직경이 39m나 되고요. 이 성당 내부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성당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이 성당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바로 쿠폴라를 완성한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입장료를 받고 지하에 내려갈 수 있는데요. 역대 이 주교들이 이 많은 주교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주교들의 무덤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세례당의 이 천국의 문이다. 미켈란젤로가 한참 후에 극찬을 했죠. 이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태리 전국의 문 제작가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세례당의 저 멋진 문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결승전의 문 제작가 기베르티,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결승전에서 붙었는데요. 그 결승전에 내놨던 샘플이 바로 이 바르젤로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바르젤로 미술관도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릴 건데요. 구약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진본은 아니고 복사본입니다. 이 진본은 이 성당 뒤편에 두오모 박물관이다 라고 하는 곳에 따로 있고요. 문 중간쯤에 체크해드리는 분은 바로 이 기베르티입니다. 로렌초 기베르티. 결국 이 결승전에서 로렌초 기베르티가 우승을 하거든요. 27년간 이 문을 만들게 돼요. 27년간이나.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는 로마로 가서 이제 고대의 건축물 판테온 신전을 보고 도움을 연구를 하고 고대의 건축물들 연구해서 돌아올 때는 오히려 역전을 시켜버렸네요. 르네상스의 건축의 아버지가 되죠. 이쪽 편에서 보는 성당의 정면 세례당, 그 옆에 84m까지 되는 종탑, 수테고지로 유명하고 아시시에 가면 프란체스코 생애라는 그림으로도 프레스코로도 유명한 지오토, 저는 지오토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토라고 불러요. 사실 조토도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파도바의 대성당에 그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오르비에토의 두오모 성당 안에 루카 시뇨렐리가 그린 최후의 심판. 세 번째의 최후의 심판이 가장 유명하죠. 바티칸 박물관 안에 시스틴 소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요. 그 네 번째의 최후의 심판이 바로 쿠폴라 안에 이 굴곡이 있는 쿠폴라기 때문에 돔이기 때문에 그리기는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1472년도에)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1400년대에 은행이 시작되었다.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은행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지금도 우니크레디토, 산파울로, 이 산파울로 이 은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큰 은행이 바로 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 피렌체도 그렇고 시에나도 그렇고 이 상공인에 의해서 발달을 보고 조합의 길드에 의해서 이 발달을 본 도시다. 좋은 말로 하면 은행가고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사채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방카, 이태리 말로 뱅크, 영어로 방코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요. 의자라는 뜻이에요. 길 한복판에 이 좌판 하나 깔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챙기는, 말 그대로 고리대금업이죠. 사실 단테의 신곡에 봐도 이 고리대금업한 사람들은 지옥의 가장 밑 구옥에 빠져 있는데요. 고리대금업을 했지만 메디치 가문은, 이 은행 조합들은 이런 그 마을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이 대성당을 짓는데 아낌없이 쓰련다. 이제 공공사업도 하고 이제 재능이 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장학산업도 하고. 오늘부터 볼 이 피렌체 영상,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 이탈리아는 리나시멘토, 리나셴테, 우리말로는 문예 부흥 운동이죠. 배고파야 예술을 한다?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베풀러의 예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조합을 끼고 상공인을 끼고 메디치 가문을 끼고 이 피렌체는 엄청난 부를 갖게 되었고요. 이 벌어들인 수입의 많은 부분을 떼어내서 계속 이제 복원 작업들을 하고 그 옛날의 모습을 유지하는데 예술가들을 또 지원하고 도시를 아주 멋지게 꾸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1세기 2000년대를 살면서 그 500년 전에 600년 전에 700년 전의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목조 문화와 석조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도시 자체가 1982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잠깐 들렸습니다. 이제는 뭐 여기 관광 명소가 돼버렸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관광객들. 이 간판에 보테가 델라 오페라 디 산타 마ria 델 피오리라고 써져 있는데요. 보테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한 분은 명품 백 파는 곳이냐고. 보테가라는 말은 공방이란 뜻입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을 위한 석공방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1436년, 사실 뚜껑 없이 돔 없이 쿠폴라 없이 거의 100년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금방 보셨던 석공방에서는 그 두오모 성당만을 전담을 해서 깨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500년이 지났는데요. 떼어내서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카피를 떠서 처음 완공됐을 때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6년도에 피렌체 아르노 강이 범람을해서 아리보 퀴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 이 오부작에서 볼 시뇨리아 광장 쪽에 우피치 미술관 쪽이 지대가 제일 낮아요. 피치 미술관이 소장하던 아주 많은 작품들을 이때 피렌체가 아끼는 르네상스의 걸작들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훼손 또 복원한 작품도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관광 명소들 다니다 보면 물이 여기까지 찼었다라는 표시를 자주 보게 되는데 산타크로체 성당 안에서도 그 아르노 강변하고 가까운 라 트리니타라고 하는 성당에도 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미켈란젤로 언덕도 제가 한번 모시고 갈 건데요. 오부작 안에 일부러 해 막 넘어가는 야경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 두오모 성당이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 이 피렌체에선 가장 높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는 베드로 성당이 가장 높았죠. 여행객들은 이제 사실 지금은 여행 성수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 쿠폴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467개의 계단을 밟으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하얀 대리석 부분은 돔 시작되기 전에는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만나는 쌍방통행이 되고요. 저 붉은색 돔 부분에서는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계속 일방통행이니까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쿠폴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도와지다가 이 컴파스를 들고 있습니다. 밑에서 찍어갖고 잘 안 보이죠. 뭐 그리고 있나 나중에 이제 피렌체 여행 가시면 꼭 확인하세요. 자기가 만든 그 쿠폴라를 설계도에 그리고 있고 저 돔을 바라보는 아주 인상적이죠. 필리포 브루넬리스키. 참 이름 어려워요. 저도 이름 외우느냐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필리포 요노무시키. 이 옆에 계시는 분은 이 성당을 첫 설계를 했던 분인데 이름이 더 어려워요. 놀프 디 캄비오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베드로 좌상이 있어요. 청동상으로 만든. 이 아르놀프 디 캄비오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면 그 당시에 94년도에는 우리가 또 볼 산타크로체라고 하는 성당을 설계했고요. 96년도에 바로 이 두오모 성당을 설계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프란체스코 따란티라고 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 바뀌죠. 안드레아 피사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마감은 프란체스코 따란띠라고 하는 사람이 1349년에, 물론 이 지붕은 얹어지지 않은 상태로 뚜껑 없이 그냥 여기서 비가 오면 비는 그대로 맞고 그렇게 미사를 받나 봐요. 이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중요하고 천재들이 많이 나왔고, 이 중심가 안에는 그냥 마치 박물관 같고 나와 다른 것들이잖아요. 저도 아주 오래간만에 와서 여기 그 두오모 성당하고 가까운 곳에 레포브리카 광장에 그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책자에도 나오고, 뭐 우리 한국의 여행객들 참 많을 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 피렌체에 아주 유명한 스테이크가 있어요. 끼아니나라고 하는 요 두툼한 스테이크인데 한 번만 뒤집어서 굽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끼아니나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피렌체 오시면 그 매 영상마다 이 현 주민들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도 조금씩 드리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Dimmi pure. 카페 쉐케라토. Sì. Con o senza zucchero? con zucchero. Con? No. Perché ho chiesto al film un minuto, Certo. soltanto, posso? Questo giro uno pensa. Buona giornata. Arrivederci, grazie. Scusi, posso una foto? Posso fare una foto? Ah, la ringrazio. Bistecca fiorentina. This is chianina. 끼아니나. Original chianina. famoso. Yeah. 고기 육질이 참 좋죠. 이 피렌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스테이크. 그래서 비스테카 피오렌티나라고 이렇게 식당에 가시면 이렇게 오다 하시면 돼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두툼하게 해갖고 안에는 좀 덜 익어야 맛이 있더라고요. 손은 하얀색이 쏘잖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레고리 천과 떠난 이탈리아 기행 37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